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 이란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이 전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AI가 반도체판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이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다, 이런 멘트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략 비축률을 또 방출을 한다, 이러면서 유가도 지금 급속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매우 곧, very so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미국한테는 명분이 별로 없고 이스라엘한테는 명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전쟁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전쟁은 이런 군사 충돌이 이어졌지만 혹시 이번 전쟁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가를 또 한번 보고 갈까요? 어제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오후 한 2시쯤인데 5,466, 아주 뭐 잘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하고는 흔들지 못한다. 그래서 업계에서 딱 단정적으로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못 흔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해서 투자자 관점, 산업 구조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단기 충격은 줄 수 있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구조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의 수요가 전에처럼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니라 AI 서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겁니다. 트럼프가 뭐 4주, 6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B2C, 그러니까 소비 이런 사이클이었고, 현재 메모리 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가장 큰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라든가 소비 위축이라든가 반도체 침체라는 과거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이제 HBM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제한적일까? 핵심 구조죠. AI 서버 수요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서버, GPU 서버, HBM 데이터 센터, 이것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소비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 B2B 그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스마트폰, PC 수요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의 중심은 엔비디아의 GPU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열기는 식지를 않을 겁니다. 따라서 소비 경기와 반도체 수요의 연결이 약해졌습니다.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또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메모리 시장은 이미 공급 부족 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HBM에 이제 주문이 폭증하고 DDR5 서버용 공급도 타이트하고 AI SSD까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5에서 10년까지 갈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에너지 비용과 물류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런 부정적인 요인과 환율 상승,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들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렇습니다. 공급 부족 기조가 지속되면 제조사는 비용 상승을 가격에다가 플러스 전가를 시켜버릴 겁니다. 즉 유가가 상승하고 물류비가 상승한다 할지라도 가격 인상으로 흡수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MBN에 나왔던 자막을 제가
조금 캡처를 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11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이 나가는 때는 12일째입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제재 완화 시사, 이란이 이제 휴전을 접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장은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뒤에서는 협상은 언제든지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또 러시아도 슬슬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를 포함한 몇 나라와 접촉을 하고 있다. 벌써 이 어떻게 출구 전략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추가 공격을 중단해라 그럽니다. 그럼 뭐 이란은 지금 전국적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전쟁의 명분이 이제는 서서히 없어져서 이제는 출구 전략이 시급한 거죠. 자,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확정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반도체 사이클이 주는 영향은 전무하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장기간 가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현재 메모리 사이클의 원동력은 B2C,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가 아니라 B2B, 기업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AI 투자 사이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자들은 전쟁 외 외부 현수보다는 메모리 사이클의 국면에 기반한 투자 의사 결정에 주목을 해야 된다. 외부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고 수요는 여전하다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현재 D램 업황이 고점은커녕하고 중간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갔는데 지금 고점에 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못 갔은 거예요. 겨우 어떻게 보면 초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자의 급격한 투자 확대나 수요자의 본격적인 멀티부팅, 다중 주문 등 수급 전환의 전제 조건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D램 업황은 고점은커녕 중간도 아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즉 사이클의 지금 초입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다음입니다. 고점 신호는 고객이 멀티 부킹, 그 다음에 공급 증설 폭증, 재고 폭증 이래야 되는데 뭐 고객의 멀티 부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공급 증설이 지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가동이 되려면 시간이 아직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재고 없습니다. 만드는 족족 바로 포장해서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티부킹이 없고 신규 투자도 제한적이고 재고 수준은 아주 낮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항공 물류 비용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겠지만은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가격 대응뿐만 아니라 납기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 체계와 다중 소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변수들은 별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쟁이 줄 수 있는 실제 리스크는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죠. 완전히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현실적인 위험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하면 반도체 공장은 전력, 가스, 화학,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제조 비용이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상승을 하겠죠. 중동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반도체는 해상 운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품 소재는 해상 운영이 됐겠죠. 항공 운송 비용이 증가하면서 납기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소비가 위축될 수가 있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전쟁 인플레이션이 붙으면 스마트폰하고 PC가 이제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죠. 중동 AI 투자 리스크, 최근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카타르 등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하면 이거는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리스크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AI 투자입니다. 현재 메모리 수요의 핵심은 AI 인프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규모 투자에는 이제 빅테크 AI가 투자가 되고 GPU 이제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그 품목이죠.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전쟁 변수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의 본질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사이클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 소비 경기 PC, B2C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시장인데 현재 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 투자, B2B 기업 간 장기 사이클 구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이클은 AI 인프라 사이클이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급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꽤 오래 갈 것입니다. 고독 달팽이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사이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아니다. 그리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의 핵심은 AI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독 달팽이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오른 반도체 주가의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건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뭐 27년, 28년, 29년, 30년 이 전망하는 기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전에처럼 1, 2년 반짝하고 그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 5에서 한 10년 정도 가는 그런 사이클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